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안이 지역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입법 예고돼 포항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포항시는 지난주 주민 의견을 수렴해놓고 정부에 전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주 불법 폐기물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나흘째 꺼지지 않고 있고 완전 진화까지 2, 3일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닐과 플라스틱이 3천여 톤이나 쌓여 있어 소방당국은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안이 지역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입법 예고됐습니다. 일주일 전 흥해에서 개최된 주민의견 수렴회 내용은 정부에 전달조차 되지 않았는데요. 지열발전 사업을 주도한 산자부가 특별법 주무부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반발도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지난 14일 입법 예고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트라우마 센터의 설치 운영, 부당이득 환수 방법 등입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위원회 구성,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 지질, 지열발전, 재난관리 등의 10년 이상을 대학에서 교수나 관련 분야에 종사한 전문가 등으로 국무총리가 위원 9명을 임명합니다. 포항 시민들이 염원했던 지역인사 추천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특별법 제정 운동을 주도했던 범대위는 지역 대변자가 포함되지 않으면 집단 행동을 예고해둔 상태입니다. 피해 주민을 대변하는 데 들어가는 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거 없으면은 그 시행 자체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법 자체를 거부할 겁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0일 포항시가 개최한 의견 수렴의 결과는 어찌된 영문인지 산자부에 전달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전달받지 못했어요. 그때 설명회 때 나온 의견에 대해서 포항시가 저희 쪽에 전달한 게 없습니다. 전달하지도 않을 의견 수렴회는 못하러 개최했느냐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포항시는 3월 11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 동안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의 바람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열발전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산자부가 주무부서인 것도 논란입니다. 이해충돌 법안에 위배됩니다. 산자부가 지진의 책임 부서이고 감독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걸 산자부가 시행령안을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꼴이나. 이러다가는 특별법이 소송보다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지진 피해와 난생 처음 접해보는 특별법. 포항시는 느긋하고 지역 이익을 대변해야 할 정치권은 성명 하나 내지 않은 채 오늘도 중앙당 공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의 불법 폐기물 창고에서 난 불이 나흘째 꺼지지 않고 있고 완전 진화에도 2, 3일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기물을 불법 방치해 심각한 환경 오염까지 발생시키고 있는데 관련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불이 난 지 나흘째지만 검게 그을린 창고 안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굴삭기가 잿더미를 드러내자 검게 탄 폐 비닐과 제대로 분류하지 않은 폐기물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창고 안에는 폐 비닐과 플라스틱 등 3천여 톤의 산업용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완전 진화까지 앞으로 사흘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산적에 있으며 속까지 물이 침투되지 않아 하나하나 포크레인으로 옮겨 진화 작업 중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을 확보했다며 고의적인 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해 2018년부터 6차례의 행정처분과 고발이 이뤄졌고 지난해 11월 관계자 2명이 구속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년간 경북 도내에서 발생한 폐기물 화재는 모두 63건, 이 중 4분의 1인 16건이 원인 미상으로 처리됐는데 폐기물 불법 방치에다 환경 오염까지 유발하면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처벌 강화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4.15 총선에 나설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구 경북 25개 지역구 가운데 절반가량인 12명을 확정했고 한국당은 이번 주 중에 컷오프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 12개 지역구 가운데 5명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대구 중남구의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 동구갑에는 서재헌 중앙당 상근 부대변인, 동구을에 이승천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을 선정했습니다. 수성구 을에는 이상식 전 대구경찰청장, 달서구 갑에는 권태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TF 청년위원을 선정했습니다. 경북은 13곳 가운데 7명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포항 북구에 오준기 전 대통령 균형발전 선임행정관, 김천에 배영애 전 경북도의원, 안동에 이삼걸 전 행안부 차관을 뽑았습니다. 영주 문경 예천에는 황재선 변호사, 영천 청도에 정우동 전 영천경찰서장, 영양영도 봉화 울진에 송성일 전 봉화농민회장, 고령 성주 칠곡에는 장세호 전 칠곡군수를 확정했습니다. 김부겸, 홍일학, 김형권 등 현역 의원이 혼자 공천을 신청한 곳에는 오는 19일까지 추가 공모를 합니다. 현역 의원 단수인 곳은 무조건 그냥 추가 공모 받는 걸로 정해가지고요. 북갑하고 서구는 후보가 없어가지고 추가 공모고요.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대구 경북 공천 신청 후보들을 상대로 면접 심사를 진행합니다. 새 보수당 등 통합신당 참여 인사들을 위해 18일까지 공천 후보를 추가로 신청받기로 해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공천에서 배제하는 컷오프 명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경주 엑스포의 상징물인 경주타워의 표절을 두고 엑스포와 세계적인 건축가의 유가족이 12년간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마침내 엑스포 측은 공공기관으로는 이례적으로 표절을 사과하고 작고한 건축가의 명예를 회복시키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엑스포의 상징인 경주타워, 황용사 구청목탑을 음각한 높이 82m 건물로 지난 2007년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완공 뒤부터 디자인 표절을 두고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건축가인 이타미 준 유가족은 당선작이 아닌 우수작인 아버지 작품을 본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타미 준 공모 출품작과 경주타워가 유사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은 경주타워 저작자 표지석을 바닥이 아닌 잘 보이는 곳에 제대로 설치해달라며 지난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소송으로 맞서던 엑스포 측은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건축물 디자인 표절을 사과했습니다. 또 잘 보이지 않는 바닥 표지석을 걷어낸 뒤 가로 1.2m, 세로 2.4m의 새 현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다. 그런 부분을 반성을 드리면서 정말 세계적인 건축가가 만드는 이 명품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유족 측은 엑스포 측의 바뀐 자세에 소송을 취하하고 12년간의 법정 공방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지난날의 그 잘못된 과거를 인정해 주시고 오늘이라도 이렇게 현판식이 있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타미 주는 제일동포 2세 건축가로 본명은 유동용. 생전에 경주를 자주 방문하고 제주 포도호텔 등 수많은 걸작을 남겼습니다. 경주 엑스포는 유동용 타계 10주년이 되는 내년에 특별 미술전을 열기로 했습니다. 또 경주타워와 함께 세계적 건축가가 설계한 솔거미술관과 엑스포 기념관 등도 관광 자원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울릉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울릉군 의회와 사회단체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나섰습니다. 울릉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 말로 임대기간이 끝나는 선플라워호의 운항 중단 문제와 관련해 어제 여객선사에 이어 오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경북우정청을 방문해 저동 우체국 폐쇄 방침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내일은 경상북도 의회 방문에 이어 상주에서 열리는 일방적인 선거구 획정 반대 집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울릉도에 대설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 8시 기준 올 겨울 들어 가장 많은 79cm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동해 중부 먼바다에 풍랑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북면 천부리 일주도로 3km 구간에 높은 파도가 넘어와 차량 통행이 금지됐고 가두봉 구간에서는 낙석이 발생해 한때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울릉도는 일주도로 등 주요 도로는 아직까지 눈으로 인한 피해는 없지만 내일 오전까지 4에서 10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예보돼 제설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의 올해 첫 기획전이 문을 열었습니다. 현대사회의 단면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들과 한국조각 1세대 오종욱의 회고전이 눈길을 끕니다. 박상환 기자가 전합니다. 평면적인 사진과 그림을 입체 조각으로 선보이고 컴퓨터의 픽셀을 조합해 현대 기계 문명을 담았습니다. 은은하고 신비로운 빛이 인상적인 이 작품은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들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아름다움조차 인스턴트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영상 속 나무들은 주식이 하락세일 때 푸른색을, 상승세일 때 붉은색으로 나타납니다. 포항에 있는 미술관은 처음 와봤는데 조명이랑 조형물이랑 이런 걸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신선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전시실에는 한국 용접 조각을 대표하는 조각가 오종욱의 회고전이 열립니다. 작고 25년 만에 열리는 첫 회고전으로 스틸아트로 위상이 높은 포항에 기증하고 싶다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50여 점이 공개됩니다. 한국전쟁 이후 절망을 담은 초기 작품과 인간 내면을 탐구한 후기 작품이 함께 전시됩니다. 조각가 오종욱은 한국전쟁 참전의 개인적인 경험과 기억 그리고 거기서 기인된 절망과 고통 그리고 인간 실존에 대한 탐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작가이고요. 한편 초원 장두건관에서는 판화와 수채화, 사진으로 담아낸 포항 풍경전이 열립니다. 올해로 개관 11주년을 맞는 포항시립미술관은 스틸아트 뮤지엄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 친화형 미술관으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주시는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올해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할 예정입니다. 가입 대상은 경주 시민 26만 9천여 명이며 가입 기간은 이달 말부터 1년 동안입니다. 경주시는 자전거 보험에 따라 자전거 사고와 후유장애, 상해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고 교통사고 처리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울진군이 경상북도가 주관한 지난해 시군 청년 및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혔습니다. 울진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포항시와 함께 3등급으로 선정돼 경북 동해안 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23년까지 2,100억 원을 투입해 포항 학산천과 구무천, 울진 광천 등 13개 곳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합니다. 이 사업은 도로 상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복개 시설물을 철거하고 물길과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으로 하천의 역사성을 살펴 하천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